안녕하세요. 저는 UIT 개발실의 길선영입니다. 저는 올해 북마크 서비스를 개편하여 오픈한 신규 킵 서비스의 마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실 서비스에서 스티키 UI를 적용한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티키 UI가 무엇인지, 그리고 적용 방법,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신 포지션 스티키 스타일 속성과 서비스에서 실제 적용한 사례, 요 순서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스티키 UI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번 서비스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되어 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스티키란 사전적으로는 끈적거리는, 달라붙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떠올리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스티커처럼 스크롤의 위치에 따라 특정 위치에서 화면에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UI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티키 UI로는 레이아웃에 사용되는 예제를 살펴보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와 그리고 사이드바에 사용되는 경우를 종종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내 기술 공유 서비스니 쓰인 유비의 포스트 글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영역에 포지션 스티키 기능이 입혀진 것을 실제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키 동작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이렇게 그룹화된 영역에 스크롤 시 고정이 되면서 롤링을 해주는 인터랙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주로 사전의 인덱스나 연락처 그룹명, 그리고 날짜 제목 같은 데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킵에서도 이 날짜 제목에 이 인터랙션이 적용되었습니다. 적용 방법으로는 크게 탈부착을 포지션 스티키 스타일 속성만으로 또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좀 많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포지션 픽스드와 관련된 스타일 클래스를 마크업에서 전달을 하면 애플 개발팀에서 화면에 언제 그리고 어느 시점에 고정될 것인지 스크롤 이벤트를 개발해주는 스크립트 적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한 애플 제품 비교 페이지를 통해 한번 살펴보면 여기도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 부분에 스티키 UI가 입혀져 있는데요. 실제 개발자 도구로 윈도우, 엣지, 사파리, 크롬과 같은 모던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CSS 스티키라는 클래스와 함께 포지션 스티키 속성만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i11으로 개발자 도구로 다시 확인을 해보면 No CSS 스티키라는 클래스와 함께 is sticking, 고정 상태를 나타내주는 포지션 픽스드 속성과 함께 스크립트로 개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애플 페이지에서 왜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는지 그 포지션 스티키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 사례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티키는 포지션 속성 중에 하나로 릴레이티브와 픽스드를 넘나드는 속성입니다. 특정 인계값을 지나기 전까지는 상대적 위치를 갖는 릴레이티브처럼 동작을 하다가 특정 지점에 도달을 하면 픽스드처럼 고정 위치에 부착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른 포지션 속성들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 표에서 보면 Create a new stacking context는 쌓인 맥락을 생성한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Z 인덱스를 적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브, 픽스드, 앱솔루트와 같이 이런 Z 인덱스 속성이 적용이 가능하며 두 번째, normal flow of the document는 문서의 정상적인 흐름에 배치가 된다는 뜻인데요. 여기 화면에서 인접
형제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스티키가 적용된 요소는 스태틱이나 릴레이티브와 같이 요소 자신에게 지정된 공간이 이 페이지 부분에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픽스드와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공간이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스티키가 픽스드와 구분되는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고정 상태일 때는 요소의 공간 말고 배치는 픽스드와 같이 오프셋 값에 의해 스크린의 뷰포트 또는 스크롤링 박스를 기준으로 화면에 배치하게 되는데요. 이 스크롤링 박스에 대해서는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고 우선은 이해하기 쉽게 좀 뷰포트를 기준으로 스크롤되는 케이스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키 역시 임계값은 탑 레프트 라이트 버튼 값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화면과 같이 탑 값이 적용이 되었다면 뷰포트가 스크롤되어서 상단으로부터 10 미만일 때는 상대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하지만 컨테이닝 블록, 즉 여기서는 부모 요소 릴레이티브가 적용되어 있는 이 부분, 회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부모 요소가 스크롤 중인 컨테이너의 임계값을 넘는 순간 픽스드처럼 화면 상단으로부터 10픽셀이 되는 위치에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싸고 있는 부모가 화면에서 이렇게 완전히 밀려나게 되면 스티키된 요소는 부모 요소의 반대편 모서리를 만날 때까지는 이 오프셋 값으로 고정이 돼 있다가 만난 이후 화면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롤링 기능을 스크립트 없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포지션 스티키를 실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브라우저 지원 범위의 한계 때문입니다. 캐나이 유저에서 스티키의 지원 범위를 검색을 해보면 우선 모바일 먼저 살펴보자면 안드로이드 4점대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규 서비스의 경우는 5점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 서비스의 경우는 상당히 4점대를 지원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리고 iOS의 경우는 웹키 프리스피스를 적용을 하면 사용은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PC로 넘어가자면 사파리는 마찬가지로 웹킷을 사용하면 되고 가장 큰 이슈는 IE 부분인데요. IE뿐만 아니라 엣지 15 이하에서는 이 스티키 속성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브라우저 범위의 한계로 포지션 스티키를 적용하고 싶어도 적용하지 못하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그리고 이런 브라우저 지원 범위의 한계뿐만 아니라 오버플로우 속성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조상이나 부모 요소가 오버플로우의 기본값인 비지블 외에 히든, 스크롤, 오토 값을 가진 경우 동작을 비교해 보시면 마치 스티키의 고정 기능이 풀려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W3C의 표준 문서의 설명을 참고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스티키가 적용된 상자는 릴레이티브와 같이 유사한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요소가 고정이 될 때, 즉 임계값이 계산이 될 때는 스크롤링을 가진 가장 가까운 조상 요소나 스크롤링 박스가 적용된 조상 요소가 없다면 뷰포트, 즉 브라우저 화면이 고정 위치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크롤링 박스는 오버플로우 속성이 기본값이 아닐 때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값 외에 다른 오버플로우, 오토, 히든, 스크롤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면 앞서 본 화면과 같이 임계값을 계산하는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스티키가 동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모든 조상 요소가 기본값, 비지블 값만 갖고 있다면 뷰포트를 기준으로 마치 픽스드처럼 스티키가 화면에 고정된 상태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실 서비스에서 화면을 보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킵 서비스의 화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날짜바 영역이 이렇게 롤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날짜 그룹들의 컨테이너 부분에 위로 올라가서 이 컨테이너 부분에 한번 오버플로우 오토 속성을 줘보겠습니다. 고정된 상태에서 오버플로우 오토 속성을 줘보면 이와 같이 풀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하이트 값을, 화면에 영역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이트 값을 임시로 줘보면 하이트 200픽셀, 스티키가 풀리지 않고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즉 이렇게 스티키 고정 기능이 오버플로우 히든 속성에 의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크롤 박스를 가진 가장 가까운 조성 요소가 고정 상태를 위한 이 인계급 적용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딤드 팝업 활성화 시 스크롤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바디의 오버플로우 히든 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스티키가 풀리게 되는 걸까요? 실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예시로 다시 살펴보자면, 저희도 이렇게 날짜바를 스크롤을 하다가 삭제 X 버튼을 누르면 딤드 팝업이 뜨는데, 바디에 오버플로우 히든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키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계속 찾아보았는데요.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 정확한 답변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W3C의 CSS 옴에 대한 문서에서 스크롤 박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재적으로 스크롤 가능한 요소의 컨디션, 이 조건에 대해서 바디 요소는 is not이라고 해서 바디 요소를 제외하고 있고, 그리고 is not visible 해가지고 비지블 기본 속성 값이 적용된 경우에는 스크롤 박스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바디에서는 뷰포트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W3C 문서이기는 하지만 표준으로 채택되기 전인 워킹 드래프트 상태의 문서이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포지션 스티키를 서비스에 적용을 하신다면 이 오버플로우 값에 대한 테스트는 조금 충분히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스티키 속성에 대해 이해가 가셨다면 서비스에 실제로 적용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요비 글을 통해서 저희 모바일에서 포지션 스티키를 적용한 사례를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좀 구두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바의 아까 보셨던 날짜바의 고정과 롤링 기능에 대한 디자인을 받았을 때 저희도 좀 크로스 브라우징 측면에서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픽스드와 스크립트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 개발의 효율성을 위해 포지션 스티키 속성을 사용할 것인지가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픽스드와 스크립트 적용 시 동작이 매끄럽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발 비용 부담이 있다는 개발팀의 의견에 따라 우선 포지션 스티키가 적용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모바일 신규 서비스였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5 이상, iOS 10 이상으로 크로스 브라우징 범위에는 충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브라우저가 조금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팀, 개발팀과 함께 혹시 포지션 스티키를 미지원한 브라우저가 있다면 스티키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수로 협의를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조상 오버플로우 속성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슈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저희는 효율성을 위해 포지션 스티키를 적용해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티키와 관련된 디자인 스펙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고정 상태는 정방향 스크롤일 때는 날짜바 선택 버튼이 영역과 화면 상단에 닿았을 때 화면 최상단에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 이 역스크롤일 때는 헤더가 화면 상단에 항상 먼저 고정이 되고 그 밑에 날짜바와 선택 버튼이 고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롤링 기능은 날짜바 에서 상단에 고정된 상태일 때는 항상 롤링이 되어야 하는 스펙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티키가 적용된 화면을 보시면
정방향 스크롤일 때는 스크립트로 스타일이나 클래스나 속성이 추가되지 않는 것을 보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역방향 스크롤일 때는 헤더를 고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헤더를 고정하는 부분과 탑값만 헤더 높이만큼 탑값만 추가되는 것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컴포넌트별로 코드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헤더는 is fixed일 때 고정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 상태를 is fixed 대신 저희는 is sticky로 표현하여 FE 개발에서는 스크롤 방향만을 판단하여 is sticky 변수 값을 true, false로 제어할 수 있게 전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보시면 조금 마크업 개발자 분들이라면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왜 굳이 항상 고정인 헤더까지 픽스드가 아닌 스티키 값을 적용하였을까요? 그 앞서 보셨던 포지션 속성에서 노멀 블러와 컨텐트 블록에 대해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 답을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스티키 속성은 노멀 블러에 따라 배치되기 때문에 요소 자신의 공간이 확보되고 컨테이닝 블록이 뷰포트가 아닌 가장 가까운 조상 요소에 따라 너비 값이 적용되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적용된 너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픽스드를 적용하는 경우 노멀 플로우에 따라 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동작을 위해서는 고정 상태일 때 컨텐트 감싸는 공간에 요소의 크기만큼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컨테이너 블록이 부모 요소가 아닌 뷰포트이기 때문에 킵 서비스와 같이 이렇게 맥스 위드 값이나 위드 값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이 값을 반복적으로 픽스드 요소에도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타일 코드도 좀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헤더에도 마찬가지로 스티키 속성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롤링 기능이 있던 날짜바와 선택 버튼인데요. 이 두 컴포넌트에는 동일한 위치에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스티키 고정 값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헤더와 마찬가지로 FE 개발에서 스크롤 방향만 판단하여 역방향일 때는 헤더 아래에 배치될 수 있도록 여기 헤드 스페이스 위드 헤더를 트루 펄스 값으로 제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 부분을 픽스드로 구현을 하고자 했다면 마크업 개발에서는 노멀 블로우와 컨테이닝 블록을 고려하여 픽스드와 관련된 스타일 클래스나 속성 값들을 전달을 하고 FE 개발에서는 이런 스크롤 방향뿐만 아니라 스크롤의 세밀한 위치에 따라 요소가 탈부착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이벤트를 구현해 주셔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적용 후 이 느낀 장단점을 요약을 해보자면 스크립트 없이 조금 CSS 속성만으로 이 롤링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고 고정된 픽스드 역시 스타일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브라우저 지원 범위가 좁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 지원 범위가 충족하는 듯 하였지만 실제로 미지원 대응이 필요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안드로이드 내 구앱의 오픈메인에서 그 스티키 속성을 적용한 부분이 UI가 깨지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이슈로 인하여 이 부분은 스태틱 스타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분기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상 부모 요소의 오버플로우 속성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항상 어딘가 불안한 느낌을 갖고 가야 하는 것도 큰 단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개발적 이슈 말고도 디자인 설계 부분에서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은 이슈가 있는데요. 우선은 여기에도 고정 상태일 때 스타일이 추가되어야 되는 이슈 때문에 이 포지션 스티키를 시도하였다 포기하고 그냥 스크립트로 개발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역시 처음 디자인 가이드를 받을 때 고정 상태 시에 그림자 효과가 표현되는 디자인 스펙을 갖고 있었습니다. 디자인과 사용성 측면에서는 고정 상태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시각적인 효과였기 때문에 저희도 꼭 반영을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이 고정 상태를 구분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추가적인 스크립트 개발이 필요하고 개발의 효율성이나 성능을 위해 포지션 스티키를 사용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고정 상태를 구분해주는 스타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쩌면 그냥 처음부터 고정 상태를 알 수 있는 스크립트 개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계 이슈는 이 부분은 저희 팀원분이 요비의 공유글을 보시고 주신 질문이었는데요. 스티키의 경우 하단 버튼 값을 사용했을 때 이슈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을 이해하시려면 픽스드 값과 iOS 가상 키보드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픽스드 완료 버튼이 픽스드 요소로 있을 때 가상 키보드가 활성화가 되어도 이렇게 키보드 위에 픽스드 요소가 붙을 것을 아마 디자이너 분들은 기대하실 겁니다. 그 실제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가상 키보드 위에 픽스드 요소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iOS에서는 이렇게 가상 키보드 뒤에 픽스드 요소가 가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절충안을 설명을 여기서 해주셨는데요. 절충안을 보시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직 완벽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풋과 최대한 가깝게 위치하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 좀 댓글에도 보시면 이로 인해 설계 이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킵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토스트가 하단에 내려오고 키보드가 활성화되는 상태가 있어서 실제로 설계가 바뀐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이슈를 과연 스티키로는 해결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 테스트를 해보았지만 이것도 픽스드와 마찬가지로 가상 키보드 뒤에 요소가 가려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활성화가 반드시 노출되어야 하는 UI라면 하단 고정은 설계팀에서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포지션 스티키를 속성을 적용한 모바일 사례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PC 개편을 하여 내일 오픈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H 15 이하에서 이 포지션 스티키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PC에서는 스티키 이 속성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에게는 사실 예견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적응형이라면 스티키 기능을 그냥 한쪽은 스크립트, 한쪽은 CSS로 각각 구현하였겠지만 반응형 UI가 되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이 포지션 스티키를 걷어내고 스크립트만 하나로 코드를 관리하기 위해 스크립트만 적용해야 될지 좀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결국 포지션 픽스드와 스크립트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개발의 효율성을 위해 우선 스티키 라이브러리를 한번 적용해보기 위해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npm에서 킵의 개발 환경인 리액트, 타입스크립트와 스티키 키워드를 검색해왔을 때 나온 라이브러리 중 가장 인기 있고 데모 페이지가 있고 가이드 문서가 정리 잘 돼 있는 리액트 스티키 라이브러리를 한번 채택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로 코드를 관리하기 위해 완전히 걷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쉽지만 좀 그렇진 않았습니다. 리액트 스티키 라이브러리 적용 과정에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한번 이 이슈를 적용 과정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스티키가 적용된 헤더, 날짜바, 선택 버튼 세 가지 컴포넌트에서 이 CSS 속성을 제거하고 픽스드 속성과 관련된 스타일을 입히는 작업이 마크업에서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헤더는 스크립트 변경 없이 고정 상태일 때 클래스명과 스타일만을 수정하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까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줄였던 코드를 결국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그 다음 리액트 스티키 라이브러리는 스크립트가 필요한 날짜바와 선택 버튼에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작업 순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컨테이닝 블록인 부무 요소에 스티키 컨테이너 컴포넌트를 감싸주고 두 번째는 포지션 스티키가 적용된 요소에는 스티키 컴포넌트를 대신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타일 탑 값은 탑 오프셋이라는 값에 대신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단계를 확인해 보았을 때 크게 어렵지 않은 작업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마크업에서 직접 라이브러리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게 날짜바 부분에 적용된 예시 화면인데요. 포지션 스티키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작업을 했을 때 여기 탑 오프셋 값이 좀 예상과 다르게 동작을 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이 탑 오프셋 값에 단순히 탑 값을 넣으면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만약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신다면 탑 오프셋 값에는 음수 값으로 탑 값을 추가해주고, 그리고 이제 스티키 상태일 때, 트루 상태일 때 마진 값 탑 값으로도 탑 값을 추가해줘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 탑 오프셋 값에 탑만을 추가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헤더 아래가 아닌 언제 고정될 거인지 때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값만 적용하였을 때는 헤더 아래에 위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마진 탑을 적용한 뒤에 오른쪽 화면이 마진 탑을 적용한 화면인데요. 이렇게 보았을 때는 롤링 기능이 자연스럽게 잘 적용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포지션 스티키가 적용된 화면과 비교해보면 포지션 스티키가 적용된 경우는 날짜바와 날짜바가 만날 때 이런 식으로 스르륵 스르륵 자연스럽게 가는데, 마진 탑을 적용된 경우에는 이렇게 뚝 끊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화면에서 보셨을 때 이때는 스르륵 자연스럽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역스크롤을 했을 때 탑값이 적용됐을 때를 보면 그때는 이때와 달리 뚝 끊기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탑값이 아닐 때 자연스럽지 않은 이 리액트 스티키 라이브러리의 동작 이슈였는데요. 우선 이 동작 이슈는 기억만 하고 스킵을 하고 다음 선택 버튼에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것을 적용했을 때 이거 적용이 완료된 화면이어서 이슈가 없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적용한 뒤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날짜바와 선택 버튼이 같은 곳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고정되는 순간 뚝뚝 끊기는 현상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멀플로우, 그 문서상의 흐름에 벗어나는 픽스드의 경우 공간 확보를 위해 라이브러리에서는 감싸는 그 부무 요소 아래 형태로 패딩 탑 값을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스티키 컨테이너가 두 겹으로 감쌈으로써 패딩 값이 이중으로 적용이 되면서 스크롤 동작에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의 경우는 약간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더 상위에 있는 선택 버튼 고정 요소에 조금 강제로 임포트를 사용하여 여백을 적용했을 때 앞서 처음에 보셨던 화면과 같이 매끄럽게 동작을 수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액트 스티키를 라이브러리를 적용했을 때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성능 차이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은 조금 인터넷 브라우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롬 개발자 도구에 퍼포먼스 모니터로 확인을 해보면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시간 관계상 자세한 데모는 보여드리지 않고 설명만 드리자면, 포지션 스티키의 경우는 역스크롤 시 헤더가 고정될 때만 자바스크립트 이벤트와 스타일 재계산 수치가 증가를 하지만 리액트 스티키 라이브러리를 적용했을 때는 날짜바 영역이 고정될 때마다 CPU 사용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스타일 재계산 수치가 더 많이 증가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측면에서도 포지션 스티키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새로 개편하는 PC 웹과는 달리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웹에서는 이런 롤링 동작의 이질감과 성능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그대로 하나로 적용을 해도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최종 산출물로는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의 동작과 성능에 대한 이질감을 주지 않기 위해 포지셔닝 스티키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여기 IE 브라우저에서만 리액트 스티키 라이브러리를 적용하였고, 스티키뿐만 아니라 이 픽스드 값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오픈 메인 부분에는 스티키 기능 자체를 미적용하고, 나머지 기존 모바일과 모던 브라우저에서는 포지션 스티키 스타일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결과물은 현재는 보실 수 없지만 아마 내일 PC 개편이 배포가 되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가지 팁인데요. 앞서 여기에도 탑값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컴포넌트 파일과 스타일 파일에서 이 탑값의 경우는 헤더의 높이 값입니다. 그래서 보통 스타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값인데요. 이 값을 한 스타일 파일에서 한 곳에서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만약 CSS 모듈즈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가능하실 텐데요. 저희 같이 작업했던 수경님이 테스트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 익스포트로 기존의 스타일에 있는 변수 값을 내보내주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도 함께 공유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헤더가 모바일 헤더, 헤더 높이, 서브 헤더 굉장히 관리해야 될 탑값이 많아서 한 파일에서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두 가지 포지션 스티키와 리액트 라이브러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스티키는 단순하고 매끄럽 동작, 성능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리액트 스티키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 지원 범위가 넓고 고정된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상태 값으로 is 스티키, 고정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림자 효과 같은 것을 따로 입혀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IE에만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IE에서만 그림자 효과를 또 따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통일성을 위해 이 부분을 IE에서 따로 지원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 조금 앞서 보셨던 애플 제품 비교 페이지에서 왜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킵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응형 외에서 최대한 많은 브라우저에서 스티키 기능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적용해 보았습니다. 포지션 스티키 속성은 효율적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속성입니다. 저희는 결국 여러 가지 이슈로 두 가지 모두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처음 의도와 달리 개발의 효율성은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좀 오늘 공유드린 이 이슈들을 참고해서 서비스에 맞게 스티키 UI를 적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A는 남겨주시면 나중에 댓글로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